마두로의 체포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자유의 확장을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는 단지 한 범죄자를 체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과 손잡은 독재자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경고장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 문제는 과거 우리나라의 안보를 중국에 팔아넘긴 바 있습니다. 8끼나 중국에서 혼밥을 하는 홀대를 당하면서도 중국은 태산이고 우리나라는 그 옆에 작은 봉우리에 불과하다면서 가져나양을 떨었지만 삼불삼안이라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중국에 갖다 바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재명은 어땠을까요? 이번 중국 방문을 하면서 우리의 그 무엇을 중국에게 갖다 상납했는지 그것이 걱정되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떤 대단한 선물을 갖다 바쳤길래 시진핑의 얼굴이 저렇게도 화사하고 밝은 것인지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문재인의 삼불삼안에 이어서 이번 이재명이 시진핑을 만나면서 상납한 것으로 의심되는 4가지 이른바 이재명의 사요사답까지 그리고 중국에 매달렸던 독재자 마두로 체포에 담긴 트럼프의 중대한 메시지 그리고 이재명이 직접 그 어떤 불행한 미래를 앞으로 맞게 될지 그 전망을 담고자 합니다. 이재명은 2026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면서 사요사답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4가지 중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4가지 답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대만의 주요 언론 매체인 연합보와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첫째,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명확한 지지 의사를 공개 선언할 것. 둘째, 미국과 협력 개발한 군함 등을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 견제 용도로 운영하지 말 것. 셋째, 미국이 추진 중인 타이푼 등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거부할 것. 넷째,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개입 등 지역 임무 확대에 반대할 것. 이 4가지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 4가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중국은 다음 4가지를 선물하겠다는 것인데 첫째, 중국은 한화오션 관련 제재를 해제하겠다. 둘째, 한한령을 폐지해서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공연을 허용하겠다. 셋째, 방한 중국인 관광객을 상반기 3배, 하반기 5배로 확대하겠다. 넷째, 김정은과의 대화 성사를 중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교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이를 부인했지만 이재명이 1월 2일 CC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국 방문 기간 동안 한한령 해제를 이미 논의했고 김정은과 대화 성사에 중국이 역할을 하겠다고 했고 중국인 관광 얘기도 나왔고 이미 사답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중국이 요구한 사요 4가지 요구사항 역시 이재명이 이미 받아들인 것 아니겠냐, 이런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답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면 사요 4가지 중국의 요구사항도 받았을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중국이 지금까지 취해온 대한반도 전략과 외교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대만발 사요사답의 방향성은 중국의 장기 전략 목표와 상당 부분 부합한다는 점에서 시진핑이 이번에 이재명에게 실제로 이러한 요구를 했을 가능성은 단순한 추측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방중 이틀 전인 1월 2일 CCTV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이 사고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큰 문제일까요? 이것은 대한민국을 중국의 편에 서게 하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중국이 유독 민감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생각하는 핵심 가치는 곧 미국의 핵심 이해관계, 핵심 가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대만을 중국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에 부합한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손을 들어주고 미국의 핵심 가치에는 반대한다. 미국의 전략적 선택에 반기를 들겠다. 이러한 선언을 이재명이 중국에 가서 공개적으로 한 셈인 것입니다.
이재명의 이 같은 선택은 언젠가 그의 목을 조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우선 이전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미국에게 대만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첫째, 대만은 전략적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인도태평양에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전초 기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만의 경제 기술적 가치는 지금 당장은 대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반도체와 첨단 기술의 중심지로서 미국의 제조 및 기술 주도권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좀 중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대만의 위치가 갖는 군사 억지력 때문입니다. 대만은 중국의 해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핵심적인 군사적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확보하게 되면 태평양으로의 해상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지만 대만이 버티고 있는 한 중국은 태평양으로의 진출에 많은 제약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대만이 갖는 외교적 정치적 상징성 때문입니다. 대만을 자유진영으로 남아있게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보호와 국제 규범 수호의 상징적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이러한 대만을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열렬한 지지를 이번에 얻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름 회심의 홈런을 날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알고서 했건 모르고서 했건 중요한 것은 이만저만한 사고를 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재명의 본심을 너무 빨리 드러내는 실수를 저지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하필 이 시기에 마두로를 체포했는데 어쩌면 시점도 너무 안 좋았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행동 또는 정책 방향을 떠나 미국이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 통신기술은 중국의 숨통을 쬐는 데 필수적인 전략자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중국 포위 전략의 테크노 군사 허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이 누구 맘대로 중국에 기우느냐 이겁니다. 이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이 핵심 거점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트럼프가 과연 눈뜨고 보겠냐 좌시하겠냐 이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트럼프를 잘못 보신 겁니다. 트럼프는 말이 앞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번에 이란의 핵개발 거점들을 공격해서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전격 체포한 것을 보시고도 모르시겠습니까? 장담컨대 트럼프는 어떻게든 이재명이 이 대한민국을 중국 시진핑의 손아귀에 넣어주는 꼴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트럼프의 생각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생각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추측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문재인이 시작한 중국에 대한 굴종, 이재명은 지금 한술 더 뜨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뜻밖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에서 말입니다. 2026년 1월 3일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 델타포스의 정광석화와 같은 작전으로 믿었던 러시아제 방공망과 중국제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미국은 마두로를 국제 마약 테러 조직의 수괴이자 자금 세탁 범죄자로 규정했습니다. 동시에 마두로의 체포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자유의 확장을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는 단지 한 범죄자를 체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과 손잡은 독재자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경고장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원 국유화, 민간 기업 탄압, 통화 남발, 언론 통제, 반정부 인사 탄압 등 마두로가 추진한 정책은 베네수엘라 경제를 철저하게 파괴했고 국민을 빈곤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은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마두로 정권은 철저히 친중 노선을 걸었다. 이것이 바로 미국 관심의 핵심일 것입니다. 미국과 외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 경제적으로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미국의 코앞에서 말입니다. 콜롬비아와 쿠바가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미 선동을 일삼았고 유튜브와 언론을 탄압했던 것도 유독 시진핑과 푸틴과 북한 김정은과도 친하게 지냈다는 것도 마두로에게 있어서는 자신감의 배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말로만 위협한다고 생각했던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는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는 마두로가 수갑을 차고 안대를 한 채 끌려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겠습니까?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선언해 왔습니다. 자유진영과 독재진영은 양립할 수 없다. 중국의 줄선자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이념적 기준은 명확했고 이번 마두로 체포는 그 기준이 행동으로 옮겨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가 중국 베이징에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순간 트럼프는 이재명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재명이란 인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한미군의 대만 투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재명이 공식화한 것인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바보입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 사이에서 제네수엘라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재명의 제와 베네수엘라라는 단어를 합성한 이 말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리얼하게 체감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비명소리며 예견된 파국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두로가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처음 접한 날 대한민국 청와대는 쥐죽은 듯이 침묵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과 유럽 외교가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트럼프가 보여준 건 베네수엘라만을 향한 조치가 아니다. 중국 편에 선 지도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트럼프는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한국 언론은 그를 충동적이라 부정적으로 묘사해왔지만 그는 핵심 메시지를 행동으로 각인시키는 방식에 능합니다. 마두로의 체포는 그 자체로 이재명에게 날아간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재명 당신도 그 길을 계속간다면 결말은 마두로와 똑같을 수 있다. 그런 경고문 같은 것을 날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외교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트럼프식의 세계 질서는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이 세계를 자유진영과 독재주의 진영으로 나누고 중국 중심 블록에 서는 국가는 배제하겠다. 필요하면 이러한 지도자는 무력을 써서라도 제거하겠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여러 행보는 표면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유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정책과 발언, 외교 노선에서 친중국 노선을 걷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하나의 중국 지지 발언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내지 않았지만 이는 침묵이 아닌 관찰의 시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단순한 우방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막는 자유진영의 최전선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선에서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중국으로 기울게 만든다면 트럼프는 어떤 방법으로든 모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이해를 근거로 한 당연한 판단입니다. 트럼프가 마두로에게 내린 조치는 법적으로는 마약과 자금 세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식 독재의 대가였습니다. 이재명도 이 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 이번 방중에서의 발언들은 그 선을 명백히 넘은 것 같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